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4월 18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좀 손을 봤는데, 혹시나 또 좀 듣기에 좀 이상하시다? 그러면 바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또 손을 봐야죠. 예. 일단 마감한 미국 증시와 함께 동향들을 먼저 보게 되면, 일단 뭐 아직 갈팡질팡하고 있네요. 예,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활절 연휴를 이제 금요일 날 금토일 이렇게 쉬게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차라리 그냥 니네 쉬어라. 예,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쉬어라. 그냥 한국과 신흥국 아니면 이럴 때 미국 쪽, 그 한국을 비롯해서 그냥 우리는 갈 길을 갈게 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쉬는 게 낫죠. 예, 그래서 다우나 나스닥 S&P 500 거의 비슷하게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휴일이 있다 보니까 하루 먼저 또 옵션 만기일이 있었죠. 네, 옵션 만기일 뚱했습니다. 큰 변화 없었고 게다가 지금 나오는 분위기 보게 되면은 뭐 거래나 지금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저항은 뚜렷이 보여줬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과 함께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예, 아직도 그렇습니다. 할 얘기만 하고 있고 경제나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내팽겨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관세 이러고 있는 상황들에서 일단 이렇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약간 계속 연준에 더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연준이 뭘 어떻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나갈 것 같고 그러면 연준이 일단 금리 인하를 해오다가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아직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물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또 경기 충격이 나온다. 그럼 액션을 취할 텐데 그 전에 다시 금리 인하를 재개하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QT 양적 축소죠. 양적 완화의 반대 이거를 지난번에 계속 축소하던 걸 금액을 축소시켰습니다. 양적 축소를 하던 부분을 또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면 요거를 줄이는 거 아니면 더 없애는 거 요게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일단 미국 시장의 변화가 될 트리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왜냐면 지금 뭔가 미국은 유동성이 말라가는 시장 그리고 또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미국에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자금을 푸는 나라, 돈을 푸는 나라를 가서 투자하는 게 맞겠다. 유동성이 늘어나는 국가에서 하는 게 맞겠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이번에 어제 22 결정이 나왔었는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또 25bp 인하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돈의 흐름은 또 자유롭게 돈을 풀어서 또 유동성이 강한 쪽에서 변화가 나는 걸 더 좋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국가들 또 EU 마찬가지로 중국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하면서 돈 풀겠죠. 한국도 추경액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미국은 일단 지금 관심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유동성에 대한 측면만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적어도 요거 끝내는 것까지 아예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거 마감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인 것 같아서 미국 시장의 반등을 지금 나오고 있는 불확실성만 가지고 언제 반등하나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일단 아직까지는 뭐 매매 적극적으로 해야 될 대상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러니까 차트도 반대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갔다가 이 저항선에서 맞고 지금 줄줄 힘 빠지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 지금 16,000선 초반대에서 다시 지지권을 마련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완전히 축 처진 상태죠. 그런 쪽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한국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예. 대미국과 한국을 비교해서 죄송한데 반대로 저항에서 빠지는 거라고 하게 되면 한국은 지지권에서 올리려고 시도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에너지나 변화를 봤을 때는 일단 대응은 한국으로 아니면 비미국으로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들은 아직까지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변화가 일단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전히 이런 분위기. 근데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반등한다 그럼 한국은 더 세지겠죠?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예. 미국이 안정됐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 쪽으로 다 자금이 가는 것보다도 여기서 나온 것들은 여기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가겠고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 그러면 리스크 오프가 이제 끝나고 리스크 온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국도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매도만 했던 거 그리고 또 외국인들 매도만 했던 게 공매도와 같이 들어왔던 게 이거는 그러면 여기 좀 온으로 바뀌네 그러면은
한국도 여기 청산되기 시작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반도체부터 자동차 같은 이제 관세 때문에 좀 고생했던 쪽들은 영향을 끼치고 또 마찬가지로 2차전지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거 영향을 받고 또 숏 커버링이 나온다. 그럼 시장은 탄력받는 그런 구조로 나오겠죠. 여기에 움직여야 지수가 움직일 거고 그럼 그때는 지수 플레이 해야 됩니다. 지금은 종목 플레이 하지만 그런 쪽으로 약간 색깔을 바꿔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좀 이런 거 털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나왔던 동향들 보게 되면 달러 99에서 뭐 더 변화가 없습니다. 원래는 유럽이 상대통화 쪽에서 달러 인덱스를 운송하는 쪽에서 유럽이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면 자국통화가 유로화가 약세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달러 강세로 가야 되겠죠? 이게 안 나옵니다. 오히려 달러는 약합니다.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시장의 반응은 아이고 유럽이 그래도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제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그래서 달러는 여전히 약세 흐름을 못 벗어나고 있다. 결국에는 달러에 대한 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아직까지는 좀 위축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원화 1418원 예 이거 1400원대가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예 그래도 원화 강세는 이어지고 있고 엔화도 143 그러니까 보니까 145, 143 정도가 중요한데 아직까지 못 올라옵니다. 그리고 엔화도 딱 강세. 비트코인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잘 버틴 만큼 다음 변화가 나올지 보셔야 될 것 같고 10년물 국채금리도 빠질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네요. 네, 조금 이상한 원사를 22 IMF 총재인가요? 그분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지금 미국채가 과연 안전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는 내용들인데, 예, 그러고 있습니다. 유가는 그래도 반등합니다. 64달러대까지 반등해서 3%대 올라왔고,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60달러에서 65달러대가 중요한, 추세 저항이거든요, 지금요. 네, 65달러대를 돌파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면 유가도, 안도의 한숨이 나올 수도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은 어제, 분위기가 그냥 종목에 따라서 큰 분위기가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유나이티드 셀스 실적 안 나오다 보니까 22%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도 폭락하네요. 예, 그런 것 같고 오히려 일라이릴리 생각보다 좋은 내용 경구용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해서 얘기 나오다 보니까 급등 이런 쪽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무역 협상 관련된 얘기는 이젠 지겨워요.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입만 털고, 계속 얘기만 하고 있고, 뭐가 나오는 건 없고, 그런 상황 쪽에서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서둘러야 될걸요? 예, 서둘러서 뭔가 결과물을 내줘야 시장이 안도를 할 것 같은데, 예, 서두르지 않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자꾸, 중국한테는 왜 전화 안 하니? 이러고 있습니다. 예. 사고는 지가 치고, 예. 이제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빨리 전화해라! 이러고 있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뭘까요?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가해자 피해자 이런 거보다 약간 협상의 기술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자기가 잡았다고 생각하면서 예 그렇게 강공 압박이 당하고 있는데 중국이 급할 게 있겠습니까? 지금 시간 싸움으로 가는 거죠. 시간 싸움으로 가다가 결국에 제풀에 먼저 때리고 미안해서 나중에 전화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예 제풀에 제가 지칠 것 같은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유럽에서 또 협박을 하네요. 90일 이내에 우리 관련된 관세 협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또 보복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트럼프 이번 협상에 대해서도 트럼프에 대해서도 좀 밀리지 않겠다라는 쪽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안 밀리고 대응하겠다는 쪽들이 중국과 유럽 같아요. 대부분이 캐나다도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들인 것 같고 예, 그런 쪽이고요. 게다가 보니까 나머지 엔비디아와 트럼프는 젠슨왕은 자신의 친구이며 그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아니 누가 친구한테 그래요? 예, 친구한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 처음에는 미국에 투자한다 그러다 보니까 예, 무슨 인허가 관련된 건 다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바로 엔비디아 수출 통제해버리고 근데 통제도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통제가 아니라 인허가 관련된 허가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거는 분위기 쓱 봐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이번에도 중국과의 협상의 카드 쪽으로 엔비디아도 들어가지 않나.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예, 참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솔직히 참 그래요. 이번에도 보니까 일본하고 협상하는 거 보니까
일본과의 무역협상 결과 안 나왔지만은 방위비 아니 무역협정에 왜 방위비가 들어가요? 무역과 관련된 쪽에 들어가서 거기서 통상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방위비를 끼워 넣는다. 아무튼 예 미국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긴 하겠지만 예,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다 예 제가 아무리 열받아봐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 IMF가 다음 주에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장률 인하를 포함한 전망을 발표하고 전망이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이제 특히 미국 쪽이 타겟이겠죠. 예, 이렇게 급하게 관세를 올려놨는 데가 모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경제학자들 얘기는 귀등에도 안 들리는 거죠. 지금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이유가 미국의 국채가 안전자산 지위에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팔아라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그러면 금리는 올라가는 이런 쪽인데 이런 쪽에서 계속 자극은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약간 채권이나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이 훨씬 크고 자금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계속 이상한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트럼프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특히 왜냐면 주변에 다 이번에 데려오신 자기 편들이 또 헤지펀드 출신이나 금융권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동속이죠. 뭐 부동산 개발업자나 금융업자나 똑같은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거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톤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제 연합뉴스경제TV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 또 지금 예, 인기 그러니까 지지도가 팍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내 인기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또 중간 선거가 이후까지를 보겠습니까? 시작과 함께 급한 지지율 하락인데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계속 또 갈 수 있겠느냐? 이것도 많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종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종목 쪽은 미국 종목 너무 딥하게 안 볼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미국 시장과 관련된 쪽에서 강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도 그렇게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엔비디아는 뭐 다 그런 것처럼 예, 얘기 나온 것처럼 별로고 중국 방문을 했는데 무슨 얘기 나왔나 아직은 뭐 얘기 나올 때가 아닌 것 같죠. 얘기를 하게 되면 트럼프를 또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나머지도 반도체 쪽 안 좋습니다. 별로 부진한 모습들이고 실적 잘 나온 TSMC마저 이 모양이다. 어허 이런 느낌이죠. 예. 테슬라는 2분기도 촬영 인도량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다. 실적에 대한 부진 그러니까 공매도 포지션 유지해라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또 캘리포니아에선 주행거리 측정기가 뭐 또 수치가 부풀렸다. 소송 진행 중이다. 예, 이런 거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빼고는 나머지 포드 같은 쪽이나 아니면 2차전지 전기차 쪽들은 그래도 의외로 올라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낫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이런 뉴스로 국내에서 또 2차전지가 움직일까? 네, 그거는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2차전지는 분위기 쭉 보다가 시작부터 안 올라오더라고요. 한 9시 반 뒤에서 이게 쓱 봤다가 이제 내 차례인가? 그러면 그때 움직이는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그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시장이 막 반등하려고 하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바이오 쪽이었죠. 바이오 쪽이 좀 힘을 내기 시작했고 그러면 오늘은 어차피 반도체나 자동차는 일단 못 가겠죠. 묵직하고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보자 성장주 쪽에서 2차전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일단 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겠죠. 시장 보면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애플은 그나마 반등을 시도했네요. 계속 지금 트럼프한테 징징징 대고 있다가 따지다가 막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이폰 가격 올라갔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면제해달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1기 때도 그랬으니까 가능은 하겠죠. 네, 근데 그러면 또 들고 일어나겠죠. 아니 왜 애플만 우리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는 자 장부를 꺼내서 지난번 우리 경선하고 선거할 때 누가 많이 기부했더라 이거 체크하면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은 철저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넷플릭스 예 다행입니다. 그나마 예 넷플릭스가 가장 최근에선 그나마 나은 쪽으로 봤던 종목들인데 시간에서 4%까지 올라가네요. 실적 전망 잘 발표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요즘에 그런 분위기거든요. 넷플릭스 해지 해외에서 예 미국 반미 감정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기사일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니네요. 그래서 넷플릭스 선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선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강합니다. 지금 알리바바 강하고 바이두, 네지즈 뭐 이런 쪽으로 강한 모습들이고 상대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와 이번 변화를 봤을 때 그나마 중국이 더 대응을 잘한다 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높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112 좀 이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경구용 약물 오포글리프론 이런 거 어렵죠. 오포라고 하겠습니다. 오포. 이게 일단 의외로 성과를 냈다라는 쪽에서 노브노디스 급락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1112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같이 진행했던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1112만, 그러니까 이거는 롱, 나머지는 숏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좀 더 나와서 차별화가 좀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유나이티드 헬스 실적과 비용 증가로 연간 실적 전망치를 대폭 하향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좀 특성이 좀 있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관련된 이쪽 있다 보니까 그건 좀 패스해서 보겠습니다. 네. 월마트 반등했고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월마트 같은 경우 요즘 분위기 보게 되면 이제 유통주 쪽에서 그나마 좀 선방하는 오프라인 쪽에서의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잘 버틴다라는 쪽인데, 요거랑 아마존과 좀 차이가 나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저가 쪽으로 많이 집중을 시켰는데 중국 쪽에 들어오는 상품의 구성들이 30-40%를 차지하다 보니까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간다. 물론 월마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나마 당일 배송 서비스, 아마존 쪽을 이제 쫓아간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존은 당일 배송은 아니겠지만, 네, 근데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프라인이 강력하게 이제 반발이 나오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허츠 렌터카 업체 빌 레크먼이 지분 인수했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 옛날에 시장이 좀 강했을 때는 이런 것도 다 국내 업체들 쪽에서 오면서 국내 업체 뭐 SK 렌트카 업체들 같은 경우 소카 이런 것들 뭐 영향을 끼칠 텐데, 그냥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알코아 7% 빠졌습니다. 실적 부진 이게 나오고 있고, 관세 부과에 따른 매출 전망에 대한 불안 심리, 요거 아직 앞으로 중요한 얘기 같아요. 예, 관세 부과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나이티드 헬스는 그쪽은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과 관련된 전망치가 좀 불투명한 쪽으로만 약간 언급은 나온다. 미국 기업 실적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보게 되면 이런 뉘앙스가 나온다. 긴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시장은 한번 어떤 크게 관세와 관련된 쪽으로 한번 쓰다미가 밀려왔고, 그 다음에는 실적 관련된 쪽으로 한번 또 변동성이 출렁출렁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해야겠다 쪽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한국은 야간 선물이 0.14 상승, 그리고 또 ETF 0.46%, MSCI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도 일단은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변화.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매도는 합니다. 현물 매도는 합니다. 현물 매도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5천억 이상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이 방어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현물 매도 크지 않은데 기관의 매수가 좀 붙어준다. 시장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무게가 맞춰지다 보니까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그런 변화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뚜렷하게 보는 거는 2380부터 2500까지는 일단 여기가 저항입니다. 저항이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한 번에 돌파해서 다음 저항대 이렇게 쭉 갈 수 있느냐는, 중요한 저항대 들어왔을 때는 항상 미국이나 다른 쪽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미국이 아직까지 처져 있는데 선전은 했다고 하더라도 선전을 한 게 그대로 추세를 강화시키는 요인들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럼 여기서는 또 눈치 보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미국이 계속 줄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저희만 이제 딱딱 가느냐, 아니면 한국은 이제 시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따라서 시초가는 밀리지만 종가는 다시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미국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이라보다 단기적으로 턴하려고 하는 강한 모습들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 걸 보고 한국은 차별화를 가져가면서 그나마 끌어올릴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또 어느 정도쯤 지점 가게 되면 막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에라 모르겠다, 코스닥으로 가자. 되게 지금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이. 예. 여기 중요한 저항권들 700선이죠. 올렸다 빠졌다 올렸다. 그런데 지금 단기평은 딱 맞춰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올라서 턴할 준비를 하는데, 근데 지금 그런 쪽에서 코스닥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예. 바이오가 가느냐 2차전지가 가느냐
뭐 임용기가느냐 이 안쪽에서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수의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오늘은 또 바이오 쪽에서 이 섹터들 또 체크해야 되겠죠. 일라이릴리가 또 최초입니다. 경구용 지금 비만 치료제 소분자 GLP-1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작용되는 오포글리프론, 오포글리프론, 이거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외워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3상입니다. 임상시험 결과 긍정적. 그러니까 이제는 먹는 약이, 주사도 이제 싫어요. 무섭습니다. 그런 것과 그러니까 주사 말고 경구용으로 간다. 그런 쪽이 이제 대세로 가는 모습들로 보게 되면 주사용 쪽도 약간 좀 흔들리는 쪽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같은 비슷한 현상이라면 뭘 하겠습니까? 주사를 하겠습니까? 경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경구용이 맞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 비만 치료제 6개월차, 11개월차 흐름 보게 되면은 제파운드가 마이너스 10%, 위고비가 마이너스 58%.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효능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제파운드가 훨씬 더 좋다고 봐야 되겠죠. 일라이릴 거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7.9%, 최종 변화가 40주 차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긴 내용들이죠. 그런 쪽에서 성과가 이 정도까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위고비랑 비슷한 쪽까지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쪽을 보였는데, 근데 내용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범위 내에서 나왔던 쪽이 중단율, 그러니까 투약하다가 중단율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차지한다는 얘기는 그냥 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약간 계속 오바이트하고 뭐 이런 쪽으로 뭐에 안 맞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국내에서도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 쪽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요거 많이 쓰거든요. 퍼플렉시티. 요거는 제가 잘 쓰는 AI. 왜냐면 지금 개인적으로는 챗GPT가 약간 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쪽은 자료 딱딱딱 가지고 그걸 정리해주는 측면이 높기 때문에 저는 퍼플렉시티를 더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 쪽에서 돈 받는 거 없습니다. 저한테 왜 돈을 줘요? 제가 잘 쓰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저는 프로 씁니다, 또, 프로. 일단 직접 돈 내고 쓰는, 그러니까 SK텔레콤하고 연결돼서 쓰면은 프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경구용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구용에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D&D 파마텍, 바이킹 테라피틱스, VKDK인가?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같이 나오면서 이게 부각받고 있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D&D 파마텍도 괜찮을 것 같다. 그쪽에서 봤는데 오늘 좀 반응이 나올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종목으로는 삼천강제약, 이것도 있죠. 경구용.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래도 임상 진입해서 나오는 결과 보게 되면 D&D가 가장 낫지 않을까. 근데 시장은 큰 거 안 보고 작은 걸 본다. 그러면은 대화제약이나 아니면 프로젠 이런 거 국내 임상 이상인데, 이런 작은 종목들 DXVX 이런 것들 이거는 아직 멀었네요. 이제 특허 출원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발 중 이런 거 좀 많이 멀었는데, 근데 이런 것도 혹시나 오늘 테마로 엮이면 엮인다라고 하지만 가장 그래도 성과를 내는 쪽들은 D&D 파마텍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맞을 것 같고, 나머지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제는 인벤티지랩이 강했죠. 펩트론 다음 인벤티지랩, 그 다음엔 이쪽 이런 식으로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그건 예측이고 시장에서 만약에 벌어지는 거 그대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대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시간에 나왔던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어제 시간에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단 기승전 양자암호네요. 양자암호 ICTK. 근데 상한가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하루에 한 섹터씩은 내가 조져줄게 이런 식으로, 어제는 또 웹툰 이러면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쪽을 공략해서 만약에 갭상승이 나왔지만 이렇게 분봉 보고 잘 들어갔다가 탄력 받는다 그러면은 그날로 끝내세요. 요즘 테마 쪽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날 가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그래서 그게 운이지.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가 움직이는 게 강력해서 기업의 펀더멘탈과 체질을 쫙 끌어올리면서 기대감을 채우는 종목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일이나 요즘 강한데 여기서 매매했다가 이게 끝나고 봤더니 20% 올랐어요. 아이고 배 아파. 전 배 안 아픕니다. 그냥 그것까지 할 정도로 하다가 반대로 하다가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20%가 나왔습니다. 근데 나는 플러스 3%에 나왔습니다. 잘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모든 판단의 기준을 맞추면서 할 필요는 없겠다. 내가 본 것만, 내가 한 것만 잘 보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양자암호, ICTK 또 들어올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뭐 무슨 인물 관련주는 제가 패스할게요. 그냥 뭐 알아서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한국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강했고요. 그런 쪽에서 보여주는 것 같고, 또 딥마인드도 이쪽과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시간에 의료 AI 쪽들도 안 꺼지는 것 같아요. 딥마인드, 온코크로스 이런 쪽들도 같이 연결시키고 있다. 그런 쪽에서 AI 소프트웨어 쪽들 지난번에 솔트록스 이후에 그리고 또 의료 AI도 막 움직이는 가운데 고점의 모습들은 나오지만 단기 지지권 이탈 안 한다 그러면 또 갈 준비해요. 지금 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하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와이렉과 관련된 또 웹툰 관련된 종목들을 강합니다. 또 영상 콘텐츠 어제 강했죠.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우르르 나올 수가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냥 수익 났고 챙길 거든 또 챙겨가면서 여유있게 보시는 게 더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대한제당이 한덕수 총리 관련주였어요. 지금 알았네요. 예. 저거 왜 저러나 싶었더니, 그냥, 저거 음식료 쪽에 한 종목으로 가나 싶었더니, 이런 것도 있었군요. 패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는 것 같고, 나머지 또, 대동스틸 같은 가스관 관련 쪽들은 좀 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알래스카 LNG 관련 쪽에서 아직 모멘텀은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부터 얘기를 뭐 한다고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쪽으로는 뭐 강했던 종목들 빠지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하이스텔 그런 것 같고, 꿈비 급락이 나왔네요. 저출산 관련 쪽에서 그래도 보던 종목이라고 그래도 좀 챙겨보는 종목들 쪽에 하나인데, 뭐 그냥 이렇게 됐다. 그냥 없어요. 그냥 다 정리하고 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국내 증시에서 오늘 또 체크해야 될 거는 어제 뭐 그쪽은 말씀드렸고 에너지 쪽들이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게 한국은 태양광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풍력도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강하다는 얘기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정부에서 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 정부가 아니라 대선 주자들이 얘기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워낙 민주당이 좋아했던 쪽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성과 좀 나오지 않을까가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태양광에 대한 관세 면제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직 정해진 거 아닙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이거 품목별 관세로 다 정리해서 이게 아마 카테고리가 전자기기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전자 IT 쪽으로. 그래서 뭐 반도체와 관련된 이쪽과 함께 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쪽이다 보니까 또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중국 쪽 견제가 많이 들어가 있죠. 중국 그러면 이제 못 나온다. 아무리 중국이 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관세 145% 맞고 수출이 되겠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신을 갖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데 아직 이제 박스권 상단부를 팍 돌파할지 모르겠어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일단 가게 되면 하나솔루션이 제일 맞고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매매하기는 개인적으로는 어제도 이거 매매했어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게 더 탄력들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솔루션이 가는데 하나솔루션은 반은 과학이잖아요. 반은 또 태양광이고 근데 이런 것들 봤는데 순수 쪽으로 본다 그러면 주가 탄력들은 그게 강했는데 확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보고 아직 태양광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을 딱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새롭게 열어야 되는데 그게 나올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냥 일단 치고 빠지는 데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원자력 있죠. 원자력은 글로벌 대세 쪽과 함께 같이 간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계속 챙겨봐야 될 섹터 같습니다. 그런 쪽인데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맥쿼리 리포트 같은 경우도 나왔고 그런 쪽으로 보여지는데 뭐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면서 일단 매매는 뭐 보유는 현대건설이 가장 강하고요. 게다가 또 BHI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매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입니다. 방산은 뭐 그냥 올타임 하이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 게다가 수주비가 지금 유럽 시장이 그나마 또 괜찮은데 지난번에 그저께인가 또 라인 메탈이 신고가 한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가 형 그러면서 아나에로스페이스부터 어제 현대로템 그 자리에서 10%가 올라가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역시나 그러면 그쪽이 강하다 그러면 중형주급 종목들도 좀 다시 부각을 받겠죠. 그쪽에서 S&T 다이내믹스도 그런 것도 같이 쓱 하고 고개 들고 움직이다 보니까 보셔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또 오랜만에 유니슨 같은 경우도 움직이네요. 풍력 쪽에서 그래서 신고가 나왔던 모습들이고
현대엘리베이터 아이고 배 아파 예, 예, 잘 봐놓고 예, 그냥 한 사이 저기까지 가버렸고 그런 종목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의외로 삼지엔트는 계속 또 올타임 하이네요. 애니플러스라고 있습니다. 같이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들, 그러니까 삼지엔터 모델을 간다. 제가 보기에는 데브시스터즈, 애니플러스 이런 쪽들도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가는 것 같아서 일단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사모펀드 매매했던 내용들만 볼까요? 예. 어제 나왔던 거는 어제 한미반도체도 강했지만 하나비전은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근데 금액은 그렇게 많이 매수를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계속 이쪽은 들어오네요. 예, 그런 쪽인 것 같고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예, 이런 쪽들 이것도 계속 들어오는 것 같고 방산 쪽 들어오는 것 같고 현대로선까지 들어오네요. 그리고 두에빌 이거 들어오는데 더 좋은 비중 어라 예, 소프트웨어 쪽에서 하나를 또 적극적으로 매수하네요. 네, 빙고.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SMCG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화장품 쪽에서 지금의 대세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로 가고 있다. 유리 쪽에서 투자 많이 해놓고 포장용기 쪽에 강자로 탄생했는데 유리 쪽에서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어제 언급 드렸었죠. 또 갑니다. 네, 신규 상장주지만 매수세 붙는다 그러면 계속 가는 거겠죠. 이런 쪽으로 나오고 카페24 아이고 이것도 박수를 치면 안 되겠죠. 예, 고생 눌렸을 때 고생 좀 하셨습니다. 다시 올라옵니다. PR이 50배다 이거 가지고 까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계속 그러세요. 예, 뭐 고퍼가 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 하시면서 이런 걸 가지고 예,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런 종목들 가지고 매매하다가 뭐라고 그러더라? 예, 무슨 버릇 나빠진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런 버릇 갖고 계시면은 더 주식하시기 힘들걸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이벤트질이 강했고, 그러니까 이쪽들 계속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온 것 같고, 또 화장품 쪽에서는 펌텍코리아, 잉글루드랩, 또 선진뷰티 사이언스,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보여지기 시작하네요. VT 나오기 시작한 뒤로, 예, 그런 모습들이 VT 실리콘2가 강한 뒤로 그런 식으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것도 눈여겨봐야겠다. 완전히 종목 장세예요. 종목적으로 턴하는 모습들인데, 그래도 중형주급 제목에서 좀 올라가는데 좀 탄력받는 투자 아이디어만 있다. 예, 가차없이 사모펀드들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쪽 트렌드는 계속 체크를 하고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방송하는 내내 불안해요. 마이크가 괜찮나 막 체크해볼까 이런 마음만 들어갔는데 예, 혹시나 좀 불편 없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또 안 되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시장은 또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이 휴장을 맞아서 그나마 조금 강하게 나는 좀 우리 좀 내버려둬 라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두고 일단은 저는 그렇게 매매할 것 같습니다. 뭐 현금은 비중을 좀 두고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짧게 매매하는 것도 갖다 붙여보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두고 그리고 아직까지 못 가는 뭐 반도체 자동차들 있죠. 이쪽은 뭐 트럼프 결정과 뭐 변화가 나오게 되면 언제 그게 그러면 관세 협상이 조금만 기미어 본다면 그게 이제 반등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그거대로 뭐 밀렸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냥 그대로 있고 혹시나 또 시장이 출렁임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많이 흔들린다. 그럼 또 그런 것도 사야죠. 지수와 관련된 쪽들은.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로 막 집중해서 빠질 때마다 모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강한 쪽에서 매매를 한다. 매매를 붙는다. 라는 관점 쪽에서 종목 섹터 장세가 강한 만큼 그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조방인지 방조인지 예, 방산조선 쪽에서 매수자가 붙어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대응을 하면서 시장 흐름들에 이겨내려고 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종목도 팍팍 찍어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예, 뭐 그냥 에어클래스에 양보를 하고요. 예, 그런 쪽에서 보고,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금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잘 쉬시고, 그리고 또 환절기, 또 비염이 시작될락 말락해서 좀, 저도 괴롭긴 한데,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다 아시죠? 네. 주말에 또 뵈야 됩니다. 어디 가시면, 실컷 즐기시다가, 한 30분만, 예, 주말에 30분만, 예, 봐주셔서 파워 수급과 함께 시장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